시간이 여유있게 남았네요. 6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 8시 54분 구간입니다. 동시효과 지금 현재 주문 접수는 들어가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양시장 어떻게 출발선을 만들어낼지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미증시가 3대 지수 나란히 약보합권이어서 게다가 어제 후반에 원달러 환율이 급등해가지고 오늘 장은 우려가 조금 더 컸었는데 그래도 현재 구간 기준으로는 양시장 강보합권 정도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요. 전거래일 대비 0.13% 오르면서 2585.45포인트 선에 서 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로 3포인트가량 끌어올리며 어제 낙폭을 바로 또 만회해주는 그런 흐름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요 이동평균선 상으로는 지금 60일 이동평균선 딱 걸쳐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오늘 장에서 조금 더 양봉을 만들어내게 되면은 5일선이 60일선 뚫고 올라가면서 계속 골든크로스 발생하게 되는데요. 어떤 흐름이 될지 이동평균선의 움직임까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해 보입니다. 0.4% 정도 플러스권으로 잡히면서 현재는 925.12포인트 선 출발 대기합니다. 어제 강보합권, 오늘 장에서도 강보합, 약간은 좀 속도 조절을 하면서 오름세 유지하고 있는 코스닥 지수입니다. 오늘 장 920선 중반대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도 보겠습니다. 양시장이 강보합권 정도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상승 출발 대기하는 종목이 훨씬 더 많습니다. 1,100여 개 정도 현재 상승불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떤 키워드에 조금 더 시장이 반응을 하는 것인가 보자면 비만약 있고요. 정보보안 있습니다. 유가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 다소 좀 눈에 띄는데요. 먼저 비만약 쪽에서는 어제 보령이 있었다면 오늘은 일동제약, 일동그룹주들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비만약으로도 쓸 수 있는 이 약제에 대해서 지금 임상 진입 들어갔다라는 내용이 시간회에서 전해지면서 이미 반응이 한 차례 나왔었고요. 일동홀딩스가 현재 상한가로 호가는 받고 있는데 4분 남았습니다. 거품일지 여부는 정규거래 들어가 보면 알겠죠. 일동홀딩스는 일단 강하게 좀 주문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동제약은 22% 정도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그동안 정말 오랜 기간 밀렸습니다. 1년 내내 뒷걸음질만 쳤는데 오늘장 또 반등의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지 비만 치료제 쪽으로는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어제장에 눈길을 끌었던 보령 같은 경우는 지금 보합권 정도. 펩트론 보겠습니다. 펩트론도 보합인데 올릭스가 좋습니다. 올릭스가 약 4% 정도의 오름세로 출발 대기하고 있고요. 지금 뭐 올릭스 같은 경우는 노보노디스크와 어떤 부분들 지금 임상 진행하고 있는 전임상 진행하고 있는 것 부분 최종 결과 발표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올릭스 비만약과 관련된 재료가 계속해서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장에서 4% 정도 오르면서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비만약은 이 정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정보보안, 사이버 보안 쪽으로는 어제 과학기술정통부에서 정보통신부에서 이 로드맵을 발표를 하면서 정보보안 쪽도 오늘 장 주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니터랩이 가장 강하네요. 16% 정도 갭상승 출발 대기하고요. CQ레터가 12% 정도, 센즈랩 8%가량의 상승세, 사이버원도 7% 정도 그룹핑이 됩니다. CQ센 6%, 드림시큐리티 6%, 이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면서 오늘장 강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사실 정보보안 하면은 라운시큐리티나 이런 종목 좀 봤었는데 라운시큐어는 지금 4% 정도 오름세 보여주면서 정보보안 대장이 뭔가 좀 신구의 변화를 겪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네요. 다음으로는 또 국제유가 보겠습니다. 국제유가 많이 올랐습니다. 1% 넘게 오름세를 보여줬고 또 한때는 90달러를 넘어서는 모습, WTI 기준으로 간밤에 86달러 선, 배럴당 86달러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아무래도 중소형 도소매 쪽이 조금 더 반응은 격하게 나오죠. 중앙에너비스가 9%가량의 급등으로 출발 대기하고 있고요. 흥구석유 보겠습니다. 흥구석유도 오늘 장에 갭상승 예상됩니다. 7% 정도 오름세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석유도 6% 정도 오름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 체크포인트로 이 정제 마진이 2배나 급등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그때부터 아마 정유주 미리 사놓으셨던 분들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S오일이 한 3% 정도 오릅니다. 그래서 79,000원 선에서 출발 앞두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0.67% 정도 상승하면서 오늘 국제 유가의 급등과 관련된 종목군들도 어느 정도 반응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반도체 쪽으로는 좀 중국 쪽 반도체나 어제 급등을 했던 종목, 이쪽으로, 반도체도 다 오르는 게 아니어가지고요. 후공정 HBM과 관련이 있든지 아니면 중국 쪽에서의 수출을 하든지 이런 재료 있는 종목군들 좀 눈에 띄는데 레이저셀이 어제 상한가였고 오늘장 6.5% 정도 오르면서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피델릭스 오늘장 6% 정도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이 반도체 관련주들도 앞서서는 한미 반도체를 필두로 해서 이 종목이 대장 역할을 해줬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레이저셀 그리고 TFE 이런 종목이 상당히 좀 강하더라고요. TFE 오늘장 어제 4% 올랐고 이 종목 오늘장 0.4% 정도 오르면서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다소 좀 눈치를 보는데요. 삼성전자는 강보합권, SK하이닉스는 이 마이너스 0.75 그래서 두 종목의 희비는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급등락 종목이 현재 시총 톱10 내에서 나오지는 않고 그리고 또 중국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9월 6일 수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어제 이 비구이 위한 이자 갚아야 되는 그 디데이였습니다. 만기가 계속해서 도래하고 있고 그만큼 채권을 많이 찍어냈다는 거였겠죠. 그런데 이 이자는 일단 갚아서요. 이번에도 위기는 좀 모면하는 모습입니다. 중국 쪽에서는 이 이슈가 어제 좀 나왔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중국 쪽보다는 미국 쪽을 좀 더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증시 장 마치고 나서 베이지북이 공개가 됩니다. 이번 주 핵심 포인트로 여겨졌던 베이지북 공개가 되고요. 미국의 무역 수지 그리고 ISM 비제조업 지수 발표될 예정입니다. 국내에서는 요즘 국내외 포럼이라든지 컨퍼런스에서 나오는 재료들도 많이 주목받죠. 독일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IAA 모빌리티 전시회라든지 국내에서는 오늘 국제 PCB 그리고 반도체 패키징 산업전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뭔가 또 요즘 시장에 주목받고 있는 기판 쪽, 패키징 쪽 어떤 내용이 나올지도 또 뉴스 꼼꼼하게 점검해 보시면은 수익에 큰 도움 받으실 거예요. 그럼 오늘 장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김민아 캐스터. 네, 간밤 글로벌 증시는 일제히 약보합권 내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뉴욕 증시도 약보합권 수준을 기록을 했고요. 또 유럽 증시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한번 번졌습니다. 유로존 PMI 확정치가 33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이렇게 증시도 영향을 받는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요. 이러한 흐름이 국내 증시에까지 도달을 하면서 오늘 코스피 지수도 하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현재 구간 0.05% 하락 중에 있고요. 약보합권 수준에서 2,580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종가 대비 1.34포인트 그리고 2포인트가량 밀려나고 있는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0.13% 오르고 있고요. 922.64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일 종가 대비 1.16포인트가량 오르면서 출발을 하면서 코스피보다도 코스닥이 조금은 선방해주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거래소에서 오늘 외국인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매도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140억 원, 기관 투자자들이 54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이 190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에서도 개인 투자자들만이 매수하고 있는데요. 개인이 332억 원 매수 우위 나타내는 가운데 외국인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은 동반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287억 원, 기관은 39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업종별 흐름 살펴보시면 하락하고 있는 섹터가 조금 더 많이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은 상승하고 있는 섹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섹터가 0.55% 가장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화학 섹터가 오늘 가장 선두주자를 달리는 가운데 운수장비 섹터가 0.13%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그 밖에 금융업 그리고 보험 섹터에서도 금융업이 0.02% 현재는 하락세로 전환을 하면서 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보험 섹터 0.13%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하락하고 있는 섹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하락하고 있는 섹터 살펴보시면 철강 금속 섹터에서 하락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0.5% 밀려나고 있고요. 의료정밀 섹터가 0.28% 약세 흐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음식료품이 0.68%로 낙폭을 키워나가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고요. 운수창고 섹터 살펴보시면 0.56% 밀려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항공주들이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운수창고 섹터의 지수도 함께 밀려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통신업 섹터가 0.47%, 섬유의복이 0.17% 하락하는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거래소에서 시총 상위 종목들부터 살펴볼 텐데요. 반도체 투톱 엇갈리는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0.28% 조정을 받으면서 7만 원 선 간신히 지켜주고 있고요. 7만 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0.08%로 강보합권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0.08% 오른 11만 9,5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 셋업체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보합권에서 잠잠한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삼성 SDI가 0.97% 그리고 밀려나는 가운데 LG화학이 0.34%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포스코 그룹주들 보겠습니다. 포스코 그룹주들 살펴보시면 엇갈리는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 포스코홀딩스가 0.5% 하락하는 가운데 포스코 퓨처엠은 0.55% 상승하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터넷 플랫폼주들 살펴보겠습니다. 네이버가 1.65%로 1%대 약세를 기록하는 반면에 카카오는 0.2%로 강보합권 나타내고 있고요. 카카오 49,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주들 살펴보시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54%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나머지 종목들 살펴보시면 완성차 기업들도 오늘은 잠잠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 시총 상위 종목들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오랜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이 2.45%, 에코프로가 3.43% 튀어 오르면서 강세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LNF는 그에 비해서 잠잠합니다. LNF 보합권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고요.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 4.3%로 강세 출발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주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 제약바이오주들 일제히 파란불을 켜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46% 하락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0.58% 밀려나면서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HLB도 0.71%로 낙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로봇주들 관심을 많이 받은 만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어제도 추가 상승률을 나타냈는데 오늘은 일부 이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4.39%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엔터주들 보겠습니다. 엔터주들은 이 안에서도 선방하는 흐름 나타내면서 JYP 엔터테인먼트가 0.47%, 그리고 SM이 0.98%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루닛도 의료 AI로 엮이면서 어제 급등하는 모습을 연출해줬는데 급등했던 만큼 오늘은 쉬어가기 장세 흐름 나타내면서 3%대 약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 미용기기에서 클래시스가 2.2%로 탄력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출발 상황 전달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장 주목받고 있는 종목 여전히 지수는 보합권, 요즘에 매일매일 비슷하죠. 이 시간은 지수는 보합인데 동시효과 때보다 더 많은 키워드들이 좀 눈에 띕니다. 국제 유가 관련된 종목 역시나 본장 시작해도 강하고요. 또 정책 효과 받으면서 정부 보완 쪽으로 점차 수혜주 찾기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비만약을 비롯해서 이 제약바이오 쪽도 상당히 강한 종목이 늘어나고 있는데 딱 비만약만 있는 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다소 좀 맥이 퍼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리아나, 대마 이렇게 마약류 관련된 종목군들도 오늘장 테마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이 대마와 관련된 마약 등급을 낮은 수준으로 좀 바꿔라 이런 보건당국의 권고가 있었고요. 그래서 현재 검토에 들어갔다. 곧 발표될 거다라는 내용까지 미국에서 전해지면서 미국은 이런 마약 관련류 ETF가 크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영향받으면서 같이 오름세 나타내고요. 어제 강했던 카메라 모듈 가운데서는 몇몇 그리고 또 양자 키워드 가진 종목군들도 살짝씩 움직임이 나타나긴 하는데 전반적으로 강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도 상당히 많은 테마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 어떤 쪽부터 볼까요? 김윤아 캐스터. 네, 오늘도 원유의 영향을 많이 받는 관련 종목들 살펴보셔야겠습니다.
국제 유가가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사우디 그리고 러시아가 시장의 예상을 깨고 감산을 3개월 동안 연장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분기에는 150만 배럴의 원유 부족이 예상이 된다는 분석가들의 전망도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올해 연말까지 자발적 감산을 연장한 가운데 국제 유가는 8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을 하면서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86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다는 모습도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원래는 감산이 10월까지 연장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예상치를 깼다는 부분에 시장은 반응을 하고 있고요. 또 UBS 측에서는 감산 기간이 연장이 되면서 올해 4분기에 이 원유 부족이 예상된다고 봤고 브렌트유가 연말까지는 배럴당 95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석유화학 관련 종목들 오늘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데 코스닥에서는 흥구석유가 19.57%로 가장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중앙에너비스도 현재 10%대 강세 움직임 나타내주고 있고요. 또 그 밖에 한국석유도 코스피 시장에서 13.79% 오르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S-오일 같은 경우도 주가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S-오일의 주가 살펴보시면 현재 3%대 강세 움직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원유주들 뿐만 아니라 조선주들 쪽에서도 탄력을 받고 있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현대 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도 현재 1%가량 오르고 있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 미포조선뿐만 아니라 한화오션의 경우에도 현재 1%대 탄력을 받아 나가면서 현재는 한화오션 같은 경우에 탄력이 둔하게 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빨간불을 켜내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서 조선주들까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가 상승에 영향을 받는 종목 보겠습니다. 확실히 급등이 나옵니다. 90달러 갔는데 100달러 못 가겠느냐라는 시각과 함께 국제유가 꾸준한 오름세를 조금 더 이어갈 것이다 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석유 도소매 오르는 건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셨겠지만은 동시효과 구간을 봤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대형 정유주들은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작하니까 GS가 유가증권 시장 대형주 가운데 가장 강합니다. 4.6%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이 종목이 상당히 좀 무덤덤한 주식인데 오늘 이렇게 강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그 사이에 5% 넘게 오르네요. S-오일 이쪽도 모두 다 좋습니다. 어떤 식의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제가 국제유가 차트 한번 잠시 볼게요. 네. WTI인데 제가 WTI 기준으로 80달러 후반, 90달러 초반 정도 상승 가능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분위기 봐서는 벌써 88달러 장중 최고점이 88달러였거든요. 네. 거기까지 벌써 왔습니다. 조금 더 갈 수는 있습니다. 100달러 얘기도 또 벌써 나오고 있고. 그리고 하반기까지는 그렇게 많이는 안 빠질 것 같아요. 100달러 갈지 안 갈지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제가 목표치는 WTI 기준으로 한 91, 2달러 정도 봤는데 이제 거의 다 온 거는 같고요. 일단은 거기서 이제 보고 또 결정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에서 지금 S-오일, 그다음에 GS 벌써 한 5% 정도 급등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중앙에너비스도 지금 한 10%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정제 마진도 좋아지고 유가도 상승하고 그다음에 항공 수요도 계속 늘고 있죠. 지금 각국에서 여행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고 또 겨울이 다가오면은 결국엔 난방유 수요도 또 증가할 것이고 별로 빠질 그건 없어요. 사우디도 감산을 연장하기로 했고 계속적으로 저는 대형주 위주의 접근 한번 해보자. S-오일, GS 이거 두 종목 정도 한번 지금 추세도 괜찮습니다. 네. 좀 빠지면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매수해봐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들 쪽으로 집중해서 보자. 국제유가에서는 이런 투자 판단이 좀 나왔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책 모멘텀 받는 정보보안 쪽 보겠습니다. 정보보안 지금 모니터랩, 시큐레터 오르는 종목이 많기는 한데 앞서서 이 정보보안이라는 테마주가 우리에게 보여줬던 에너지가 그렇게 강했던 기억이 없거든요. 강렬한 기억이 없어서 이번에도 좀 짧게 가나? 윗골이 달리면 어떡하지? 지금 오르는데도 벌써 이 걱정이 좀 됩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도 정보보안 국내 시장 이쪽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별다르게 좀 특징적인 업체들이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몇 개 없는데 특히 안랩 같은 경우 그쵸. 대표적이고 실적들도 그냥 그저 그래요. 그렇게 아주 서프라이즈한 기업들도 없어가지고 이쪽에는 저는 제일 좋게 보는 거는 계속 추천 종목도 몇 번 해드린 엠노
이쪽은 제일 좋게 보고 있어요. 엠노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뭐 일단 정부에서 좀 육성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네. 이쪽이 굉장히 좀 취약한데 앞으로도 그러면 가시적인 성과가 좀 정책적으로 밀어주면 좀 나올 수도 있다. 좀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뭐 몇몇 종목들 있는데 그냥 뭐 압축해서 그냥 저는 그냥 현재는 그냥 엠노만 좀 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정보보안 쪽에서도 실적이 확실히 나오는 종목으로 압축해서 봐야 된다. 그렇죠. 예, 그것도 시각이시군요. 그렇고 삼성 SDS 네. 호강도 있고. 예. 예, 알겠습니다. 정보 보안주들 이런 투자 판단 나왔고요. 다음으로는 비만 치료 쪽 가보겠습니다. 워낙에 뜨거운 열기는 알겠는데 어떤 쪽이 조금 더 실체가 있는지 그리고 또 워낙 급등락하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요. 일동홀딩스가 상한가 그대로 들어가네요. 그리고 일동제약도 23% 정도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펩트론 보겠습니다. 7%. 이 종목 마이너스로 출발했는데 그래서 비만약을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을 했거든요. 바로 돌려놓네요. 오늘 비만약 강합니다. 7% 정도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올릭스 5% 정도의 상승권 내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관련주들 점차 좀 많아지고 그런데 한미약품은 한 1% 정도만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비만 치료제 쪽 이쪽은 강조를 해주시긴 했는데 대형주 위주로 보자고 해주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 짧은 매매를 펼치시는 분들은 또 대형주가 성에 안 찬다 그렇죠. 이렇게 느끼실 수도 아니면 있고. 차라리 그냥 펩트론이 낫겠죠. 예, 뭐 저는 그거 뭐 개인 성향이에요. 뭐 그렇고 뭐 한미약품은 제일 뭐 임상 3상이 들어가 있으니까 제일 이제 가시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고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주가는 많이 한미약품 같은 게 좀 많이 좀 싸 보입니다. 뭐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네. 다른 종목들 워낙 많이 올라오고 지금 추가적으로 또 종목 찾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저는 비만 시장 뭐 종목 찾고 뭐 트레이딩하고 뭐 그런 거는 좋은데 뭐 일단은 이쪽 시장이 굉장히 커나갈 것이라는 거는 의문의 여지가 없어요. 계속 저는 긍정적으로 접근하는데 일단 좀 실체가 있는 것들 위주로 좀 한번 접근해보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지금 상한가 들어가 있는 일동제약, 일동홀딩스 이런 모습이 나올 때 한 1년 넘게 고생하고 계실 거거든요. 그렇다고 상한가 간다고 딱히 손실이 수익으로 돌아서거나 이런 분들 몇이나 되실까요? 이럴 때는 그래도 좀 과감한 결단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홀딩의 시그널이다라고 보시나요?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은봉이고 일동홀딩스는 지금 점상한가요? 맞아요. 뭐 일동홀딩스 기준으로 뭐 조금 안 좋은 뭐 시그널이 나오면 일동제약도 그냥 같이 팔자. 일동홀딩스가 좀 먼저 좀 반응하고 있으니까 좀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너무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뭐 손절 매물 공백 상태입니다. 뭐 상당 부분 주가 네. 상승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다음으로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나가고 그리고 원희룡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한국 들어오면 또 원희룡 장관이 또 유럽 갑니다. 이렇게 각국으로 좀 퍼져나가는 가운데서 뭔가 셀즈 외교에 대한 기대감, 재차 그 부분을 모멘텀으로 해서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면은요, 코치 테크놀로지라고 이 종목이 방산인 줄 몰랐는데 어제장에서도 상한가를 보여줬습니다. 방산 관련된 종목으로 묶이더라고요. 이쪽에 방산 업계에 이 소프트웨어 쪽 만드는 두뇌를 공급하는 그런 업체라고 합니다. 어제 상한가 오늘장에서 1.2% 정도 추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로템도 보겠습니다. 현대로템 3%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네, LIG 넥스원도 4% 정도 상승, 한국항공우주 1.2% 정도 오름세 보여주는데 뭐 급등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시장 대비 방산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오른다는 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응 전략도 알려주시죠. 인도네시아 그쪽 이제 방문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네. 뭐 이제 방산 세일즈 하러 간다고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네네. 좀 기대감이 좀 뭐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는 것 같아요. 뭐 LIG 넥슨, 현대로템 뭐 오르고 있고. 최근에 이제 코치 테크놀로지라고 최근에 상장된 업체인데 대표가 LIG 넥슨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LIG 넥슨하고 거래가 이제 많아요. 거의 다 이제 한 50% 이상이 LIG 넥슨하고 거래가 돼 있고 그렇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회사는 꾸준히 이익은 나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재건 얘기하다가 방산이 먼저 나왔는데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도 또 관심이 고조되고 있죠. 히림이 강합니다. 현재 8%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재건 쪽에서도 이쪽 모듈러 주택 이쪽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Y가 5% 정도의 상승권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뭐 유신이나 삼부토건, 유신도 3%, 삼부토건 보겠습니다. 이 종목 2%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은 지금 모멘텀이 현재 진행형인지 아니면 재료 노출을 이제 슬슬 좀 대비를 해봐야 될지 어떤 시각이신가요? 아직 이달 중순에 원희룡 장관이 그렇죠.
방문한다고 이제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때까지는 시나리오 매매도 가능하고 모멘텀은 아직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일정은 제가 정확히는 아직 네. 파악이 그냥 중순쯤이라고 알고 있는데 뭐 아직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뭐 충분히 뭐 주가는 뭐 미리 반응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역시 방문 뭐 하루 전, 이틀 전, 그 정도까지는 뭐 보유도 가능하고 계속적인 뭐 매매 전략도 저는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뭐 시나리오 매매 똑같이 그냥 진행하는 걸로 일단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방산하고 우크라이나 제거는 일정 좀 보시면서 대응 전략을 세워보자 이렇게 해서 답을 좀 주시네요. 그리고 미국 증시에서 힌트를 얻어보자면은 이 마약류 관련된 종목하고요. 그리고 미증시가 밀렸는데도 중국주들이 괜찮았습니다. 요즘 중국의 부동산 때문에 어수선하니까 정부도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고 계속해서 부양책을 좀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따라서 미증시에 상장돼 있는 중국 주식 같은 경우도 강한 움직임을 보여줬었는데요. 먼저 이 마리화나 대마 이쪽부터 좀 먼저 보겠습니다. 오성첨단 소재 오늘 장에서 16% 정도 급등하고 있고요. 화일약품도 강세 흐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한 5% 정도 강세 흐름. 우리바이오 이 종목도 5% 정도의 상승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이 관리 등급을 낮춘다, 조금 더 범용적으로 활용을 하겠다라는 건데 발표가 나기 전까지 그럼 이런 오름세를 나타낼 것인가? 이것도 스케줄 매매 가능한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그런데 이게 저는 만약에 미국에서 좀 이제 좀 등급을 좀 낮추라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다른 이게 더 많이 쓰일 거 아니에요, 대마가. 그렇게 본다면은 중기적으로는 뭐 계속적으로 실적 개선도 나올 수는 있겠지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네. 단발성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뭐 계속 뭐 좀 홀딩 해보자 그러면은 뭐 저도 지금 오늘 아침에 알은 소식이기 때문에 뭐 일단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한번 어떤 미국에서 제스처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주가 한 번 더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일단은. 근데 이런 뉴스 나오면은 주식도 주식인데 좀 무섭죠. 국내에는 또 마약 청정 지역인 줄 알았는데 최근 들어서 관련된 사건도 이어지고 또 미국에서도 마약류 때문에 또 총기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흘러갈지 여부는 또 뉴스 보시면서 대응 전략에도 좀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약한 쪽도 같이 조명하겠습니다. 오르는 쪽 있으면 또 하락하는 종목도 있죠. 요즘에 자금이 제한되는 가운데 여기서 빼가지고 또 여기에 들어가고 이런 자금 빠른 이동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봇이 대표적으로 안 좋은데요. 단기 급등을 했던 대동기업 보겠습니다. 포스코와 협동 로봇 이 MOU 그러니까 같이 협력을 해서 개발을 한다라는 내용으로 이번 주에 크게 주목받았던 대동기어가 오늘장 4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하면서 5% 정도 하락 중이고요. 그리고 대동도 4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 참고로 이 종목 단기 급등으로 인해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오늘장이 4% 정도 밀려 내려갑니다. 이들보다 에브리봇이 지금 4% 정도 하락이고요. T로보틱스도 4%대, 레인보우 로보틱스 급락은 아니고 고르게 4%씩 밀립니다. 조금 전에 저희 리포트를 통해서 두산 로보틱스 리포트도 좀 봐드렸고 증권가에서도 로봇에 대한 거는 기대 크고 뭐 이런 상황인데 오늘의 주가는 쉬어가는 걸까요? 넘어진 걸까요? 일단 좀 쉬어간다고 보셔야 되겠죠. 네. 일단 죄송합니다. 일단 1등주인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면은 그래도 뭐 바로는 안 빠질 겁니다. 지금 5일선에서 오늘 또 약간 또 밑꼬리 좀 달리고 있고 대동기어 뭐 대동 같은 경우에 지금 윗꼬리가 좀 길게 좀 달렸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좀 흔들려 있기 때문에 좀 빠질 단기적으로 좀 안 좋겠죠. 그러나 이제 전체적인 로봇하고 좀 어느 정도는 이제 좀 같이 좀 움직일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1등주, 2등주 뭐 이런 종목도 움직이면 같이 좀 상승할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로봇주는 저는 일단은 급락보다는 일단 좀 기간 조정, 약간의 가격 조정도 나올 거예요. 오히려 가격 조정이 좀 나오면 대기 매수세가 좀 들어올 가능성도 있어가지고 일단 조금 더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홀딩하든지 아니면 분할 매도 관점에서 뭐 조금 팔고 아니면 뭐 좀 그래 보든지 일단은 그렇게는 보입니다. 일단. 네. 그리고 화장품주도 좀 보겠습니다. 어제도 이 시간에 질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 21선 근처까지 뒷걸음질 쳐서 여기에서 반등하는 종목군들이 다소 눈에 띄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추세를 꾸준히 좀 끌어올리면서 오르는 종목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클리오는 추세적으로 계속 오르고 오늘도 52주 신고가 기록하는 종목인데요. 어제도 7%, 그제도 7%, 클리오가 이렇게 이번 주에 강한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오늘 장도 3% 정도 오름세 보여주며
26,050원에 신고가 새로 쓰고 있고요. 이 종목은 주간 기준으로도 많이 올랐습니다. 밴드 상단 뚫어내면서 현재 20%에 육박하는 상승 움직임. 이번 주 이제 수요일밖에 안 됐거든요. 3거래일 동안 이만큼 오른 겁니다. 코리아나는 현재 한 2% 정도, 그리고 한국 화장품도 비슷하게 오름 양상 보여주고 있고, 대봉 LS가 4% 정도의 상승권, 그리고 VT는 오늘은 또 밀리네요. 이 종목은 닷새 만에 하락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 어렵다고는 하는데 또 월가에서는 이 중국 부양책에 대한 거는 기대도 상당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장 앞서서 저희가 뭐 카지노 종목이나 이쪽도 봐드렸는데 시장 대비로는 강한 종목군들 파라다이스도 1%가량 오르고 호텔신라는 강보합입니다. 호텔신라가 횡보세가 꾸준히 좀 이어지네요. 이제 곧 20일선인데 여기에서 반등 나올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어제 어느 정도 좀 반영된 상황이다라고. 그렇죠. 저는 뭐 아까 카지노주들 파라다이스도 그렇고 파라다이스 차트 한번 보시고요. 잠시. 네. 호텔신라 차트 거의 비슷해요.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지금 뭐 여기서 급등보다는 조금 이제 쉬어가는 자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뭐 시세가 나온다고 해서 뭐 쫓아서 하는 것보다는 뭐 차라리 그냥 조금 밀리면은 사자. 저는 그런 입장이고요. 뭐 화장품주들도 뭐 중소형 업체들은 뭐 계속 저는 좋게 보고 있고요. 외국인 관광객들 들어오면 뭐 화장품 먼저 찾고 그러니까 이쪽 실적 개선은 계속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FNF도 강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 초반에 움직임 봤는데 현재 양시장이 미국 증시 대비로는 강하고요. 그리고 확실히 중소형주들이 강한 움직임으로 코스닥 지수가 조금 더 탄력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장의 팁 간략하게만 알려주시죠. 네, 일단은 뭐 지수 반등세는 좀 다음 주 초까지는 계속 될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하지만은 뭐 여기서 추가적으로 강력한 모멘텀이 있기도 좀 힘듭니다. 거래량 차트 보시면은 거래량 거래대금 이게 상단이 지금 거래량이고요. 네. 여기 하단이 거래대금입니다. 거래대금 뭐 지속적으로 줄고 있고 거래량도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간에서는 강하게 배팅 뭐 해서 들어갈 수 있는 자리도 아니라고 보는 거죠.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추가 상승도 제한돼 있고 추가 하락도 좀 제한돼 있다. 이동평균선을 보면은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조금 지수가 뭐 만기일 이후에는 조정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CPI 발표가 8월 13일 미국 시장 있고 그러는데 그건 무사히 지나가면은 어느 정도 조정 받으면은 또 다시 그냥 또 박스권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트레이딩 트레이딩 구간이다. 저는 그냥 그렇게 보고 있어요. 뭐 반도체며 포스코 그룹주 뭐 이런 쪽 계속적으로 관심 가지시고 그냥 좀 한번 매매해보자 이런 관점입니다. CPI 13일에 발표된다는 네,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이렇게 해서 최현주 전문가님 보내드려야 되겠네요.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